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왜 4월 8일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을 급하게 지명했을까요? 특검은 그 이유를 대선 출마와 연결해 법정에서 직접 물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88항입니다. 피고인께서 그 이완규 함상훈 검증 결과 보고받지 않으셨다 했는데 지명하시기 전에 인사 검증 결과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김주현 전 수석께서 그걸 가지고 올 때 사실은 거의 검증이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기선 증인할 때 그게 한 90% 정도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의 신경을 안 썼고요. 만약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그 자리에서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서 하거나, 하여튼 어떤 과정에선가 다시 얘기를 해서 그거를 뭔가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피고인께서 김주현하고 4월 7일 오전에 이제 이완규 함상훈 지정하시기로 하셨고요. 네. 지명하기로 결정하셨고, 김주현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속하게 인사 검증하라는 지시 받았다라고 했고, 네. 피고인은 김주현한테 4월 8일 오전 국무회의 때 이 사람들 지명할 거라는 거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네. 맞죠? 국무회의라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8일에 네. 4월 8일에 지명할 거라고는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김주현이 복귀해서 비서실장한테 보고하고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지시해서 이제 인사 검증을 시작하는데, 피고인 생각입니다. 피고인 생각에 4월 7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사 검증을 하고 4월 8일에 이 사람들을 지명하기로 스케줄을 짰는데 인사 검증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충분히 평소에 그런 그 고위직에 대한 인사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축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으면 저의 성격도 그렇고 아마 김주현 전 수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고, 거의 그 자리에서 못했으면은 돌아가서라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90항입니다. 결국 윤석열이 2025년 4월 4일 금요일에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파면되었고, 그 직후에 최초 개최되는 2025년 4월 8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인데, 이는 결국 조기 대선 이전에 이완규 함상훈을 속칭 알박기 하기 위해서 지명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알박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만약 알박기라면 헌법재판소가 물론 최상목 대행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 설시를 하실 때 앞으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정하는 거 말고 모든 거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저희가 알박기라는 표현으로 그거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참 좀 죄송합니다. 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91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완규와 함상훈에 대한 재산 및 납세 조회만 하는 방식으로 급하게 인사 검증을 하면서까지, 또 공보실장 김수혜에게 2025년 4월 8일 당일 아침에 급히 담화문을 작성하게 하면서까지 다음 날인 4월 8일에 급하게 지명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선 김수혜한테 그날 아침에 한 거는 김수혜한테 미리 그거를
하고 싶지가 않았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저 대외적인 비밀이나 우리 김수현 전 수석하고의 협의나 또 김수현 수석이나 그 팀으로부터 혹시나 무슨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기 대통령한테 인사권을 넘기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시더라도 국가의 법령에 대한 심사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을 두고 차분히 4월 8일이 아니라 그럼 차라리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라도 처리할 것을 예정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문제없는 훌륭한 법조인을 선별해서 재판관으로 지명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론적으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일 뒤면은 이제 저 임기가 끝나도록 돼 있고 또 그동안에 그 국정의 우선순위 때문에 조금 처리하지 못했었던 일들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믿음이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전체적인 헌법 관련된 모든 체제가 좀 완결되는 상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믿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으로 보이지만 2024년 12월 26일에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안 하셔가지고 헌법재판소를 6인 체제로 진행되게 하신 거랑은 모순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절대로 그 3인을 임명하지 않을 생각이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즉시 임명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호소하고 국민들께 설명하는, 제가 아마 그 담화문에도 썼을 겁니다. 일부 이런 정치권이나 일부 분들은 그냥 그 대행이 임명해버리면 되지 뭘 앞뒤를 가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94망입니다. 피고인은 마흔역의 경우에는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장한 인물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던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완규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도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첫째로는 제가 3년 동안을 일하시는 것을 지켜봤고요. 이론적으로 강하고 아마 형사소송법 전공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면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하고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사실상 그 검찰 내에서의 평가도 저는 굉장히 이론가로서 괜찮은 평을 받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은혁 후보님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임명 안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 사회가 분열이 되고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고 여야 간의 정치권이 분열이 된 상태에서 우리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훌륭한 정치인들이 그랬듯이 정말 하나의 정치적인 타협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정말 그런 간곡한 호소를 권한대행으로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93 조금 다르게 묻겠습니다. 피고인께서 이완규에 대해서 헌법 내지 헌법학과 관련된 경력 학위 논문 저서 상훈 같은 거 있는 줄 없는 줄 알고 있으십니까? 저는 자세한 건 모릅니다.
마지막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경 대선 출마 선언하셨는데 그런 결심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시간상 반대신문은 오후에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대신문은 오후에 진행하고요.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실까요? 전에 1시간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예.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네. 저기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4월 8일 날 국회 몫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뭐 대법관에 대한 임명, 그리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 이런 게 이제 4월 8일 날 같이 다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국회 몫에 대해서는 쭉 답변하신 취지를 보면은 탄핵 절차에서 이제 복귀한 후에도 여러 가지 급한 국정 운영 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임명을 못하다가 4월 8일 날 임명하게 된 것이다. 국회 몫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그 대법관 임명 그리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거는 왜 4월 8일 날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할 때 곧 그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좀 하루라도 당겨서 빨리 이 전체적인 헌법재판 기구의 그 완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특검에서 그럼 대법관 임명은 왜 4월 8일입니까?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법관님들을 임명을 하는 고위직 임명을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한다 하는 뭐 그런 차원의 결정 아니었나 그렇게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월 8일 날 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언제 임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 일정한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인사청문회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하루라도 당기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는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제 임명할 수 있다. 김지원 표현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다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질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뭐 정확한 절차를 이제 후속 절차는 잘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모르는 입장에서는 지금 지명하면 언제 임명되는 거냐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를 거치면은 일정한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고인이 대선 출마 선언은 2025년 5월 며칠에 하셨습니까? 5월 2일인 걸로 기억합니다. (4월 8일) 이렇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던 이유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피고인 생각은 뭐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서 4월 8일 그렇게 지명했던 이유는 피고인이 5월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임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4월 8일 헌법재판관 지명,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2일 대선 출마 선언. 과연 이 두 사건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일까요? 대선 출마를 통해 내란 관련 형사 책임을 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부분 역시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